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하나 들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 채널 구독자 중에 이 음악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에 첫 방송했고요. 중간에 쉬다가 다시 방송을 하다가 2008년에 시즌3로 끝났어요. 공개수배 사건 25시 음악입니다. 어릴 때 이 범인 공개하면서 이 음악이 같이 나왔거든요. 무서워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공개수배 사건 25시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범죄를 예방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사건을 재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경찰이 나와서 범인의 신상 공개 그리고 제보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방송이 한참 인기가 높았을 때 실제로 수배된 범인의 경우는 자수를 하거나 검거율 50%나 됐었다고 그래요.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던 시신이 있더라도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제보해서 확인한 경우도 많았죠. 이게 범인 검거로 연결되기도 했었습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은 1999년 4월 2일이었어요. 경북 칠곡 팔공산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사건 담당 경찰서가 피해자의 몽타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구와 경북 일대에 배포했지만 아는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에 나온 거죠. 2달 뒤에. 사건 소개했고 결정적인 제보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원 확인했었고 범인까지 검거한 사례가 있어요. 이 방송 아니면 미제가 됐을지도 모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이 언론 인터뷰하면서 사건 25시 덕분에 검거가 가능했다, 이런 언급도 있었거든요. 파급력이 좀 있었던 프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공개수배 사건 25시의 원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방송이에요. 1988년 2월 7일에 첫 방송됐었고요. 미국 폭스TV에서 2012년 10월 12일까지 25시즌이나 방송했던 인기 프로라고 합니다.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라고 하는데, 형식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공개수배 사건 25시랑 거의 비슷해요. 가장 TV를 많이 보는 시간대죠. 토요일 저녁마다 방송했었고 수백만 명이 봤었다고 합니다. 각종 범죄들 분석하고 재현도 해요, 똑같이. 그리고 용의자를 공개수배하는 방식이죠. 이 방송의 진행자 소개해보려고 하는데, 첫 시즌부터 20년 넘도록 진행해온 존 월시라고 합니다. 방송 클로징 멘트가 항상 똑같아요. 명심하세요. 당신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말대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붙잡은 범죄자만 100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범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 리서치가 있었거든요. 1위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방송 도중에 범인을 잡은 적도 있었어요. 범인 검거 소식을 전할 때도 존 월시가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해냈습니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프로 MC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진행자가 아니라 방송 책임 제작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관심이 있고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특히 더 신경 쓰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아동 관련 범죄인데요. 사실 서양의 선진국일수록 아동 사건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흉악범들, 연쇄살인범들만 모인다는 교도소에서도 아동 관련 범죄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들끼리도 이 사람 취급 안 한다, 이런 말까지 있으니까요. 존 월시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실종 아동을 찾는 센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아동 지원법도 만들어져요. 공공장소에서 미아 신고가 접수되면은 그 지역 일대의 모든 셔터나 도로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는 거예요. 유괴 상황이라면은 범인이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실종 아동을 모든 매체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앰버 경고가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하면은 아이를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 존 월시가 이렇게 아동 실종에 관심이 많은 이유, 과연 왜냐는 겁니다. 이번 시간엔 범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예인이자 실종 아동 법안을 제정한 존 월시의 이야기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존 월시는 1945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은 공개수배 프로 진행자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직업은요, 전혀 방송과 관계없는 호텔 관리인이었어요. 버팔로 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지만 결혼하면서 플로리다로 이사 갑니다. 호텔은 1981년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돈을 많이 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었고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는데, 아내가 또 모델 출신이에요.
결혼 당시에 부러움을 많이 받았고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어요. 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서 존 월시가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는 그럼 뭐냐? 1981년 7월 27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죠. 12시가 막 지난 오후 존 월시의 아내인 리비는 6살인 아들 아담 월시와 외출을 합니다. 집안에 둘 조명을 사러 나갔던 거예요. 들린 곳은 시어스라는 백화점이고요. 여러 곳을 돌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6살인 남자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했다는 거죠. 아이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압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쇼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담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갑자기 엄마 손 뿌리치면서 앞으로 뛰어가요. 아이들이 모여있는 오락기를 발견한 거죠. 거기서 구경을 하러 간 겁니다. 엄마가 여러 번 불렀는데도 이미 정신이 팔려서 엄마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게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금방 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라며 근처 조명 가게를 갔어요. 엄마가 10분 정도 지납니다. 결국 엄마는 원하는 조명을 샀고 리비는 아들이 있는 오락기 앞으로 갔죠. 그런데 아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락기 앞에 모여있던 그 많은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오락 중인 아이가 기계를 함부로 다루길래 직원이 돌려보냈다고 했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전부 부모에게 돌아갔지만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던 아담만 혼자 쇼핑센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리비는 보안 요원과 같이 1시간 반 동안 백화점 전체를 돌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5분에 경찰서를 찾아가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죠. 플로리다 경찰은 아담 월시의 실종 신고를 접수받자마자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2주가 넘도록 수사에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담 실종 15일째인 1981년 8월 10일 사라진 곳과 약 160km 떨어진 곳의 배수관에서 뭔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이의 머리였던 거예요.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봐야겠죠. 존 월시와 리비 부부는 이게 설마 아들 머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인 8월 11일 부부가 TV에 나와서 아들을 무사히 보내줄 경우 10만 달러를 범인에게 주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1억 2천만 원 정도 금액인데 80년대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당연히 아직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기대로 할 수 있는 약속일 겁니다. 범인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으면 다 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감식이 끝나요. 전날 배수구에서 발견된 아이 시신의 신원은 아담이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이었고 발견되기 며칠 전에 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나머지 몸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여기가 마침 해변가가 있는 도시였거든요. 바다에 유기됐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경찰이 프로 다이버를 고용합니다. 바다 주변을 수색해 봤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바다 속에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건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단서를 수집해서 범인이라도 잡아야겠죠. 대체 10분 사이에 누가 백화점에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아이의 유괴를 시도했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부모에게 협상은 해오지 않았던 건지 이것도 궁금하죠. 아마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을 봤을 때 절대 초범은 아닐 것이고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명을 용의선상에 올렸는데 그중 3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헨리 리 루카스예요. 유명하죠. 미국 전역을 돌며 17개 주에서 360명 이상을 살해했다는 연쇄살인마입니다. 1983년에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텍사스 보안관에게 체포됐어요. 조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도 저지른 적이 있는지 물어보니까 스스로 자기가 600명 이상을 살해했다고 대답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자백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경찰이 그 당시에 이 루카스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이 사람의 범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당시 미제 사건들을 다 모아서 루카스의 자백을 유도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번 아담 월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루카스는 첫 자백을 바꾸고 사실은 자기가 210건만 저질렀다고 내용을 바꿨어요. 이 자백이 모두 사실이면 루카스는 미국 역사상 단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른 범인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루카스가 허언증 환자예요. 대부분의 사건이 다른 범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거짓 자백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나 멍청한지 즐겼을 뿐이라는 대답을 했죠. 총 11건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헨리의 범행으로 확인된 거는 2개밖에 없고요. 그것도 입증된 거는 1건입니다. 여기서 사형이 선고됐었고요. 하지만 형 집행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2001년에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유력 용의자가 누구냐? 헨리 리 루카스의 친구입니다. 오티스 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상습적인 방화를 저지르던 연쇄 방화범이에요. 헨리는 1976년 플로리다주 식당에서 둘이 처음 만났었고 7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합니다. 공범이기도 했어요. 헨리의 범행을 주로 도왔다고 하는데 1983년에 헨리 루카스가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때 오티스는 방화 혐의로 체포됐고요. 헨리 루카스가 수백 가지 범행을 자백했을 때 오티스와 같이 했다고 밝힌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아담 월시 사건입니다. 오티스는 아담 월시 사건의 주범이 자기라고 2번이나 밝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검사해보니까 IQ가 79입니다. 지적장애 수준인 거죠. 이런 게 의심되는 데다가 둘이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람들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세히 자백 내용에 따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티스 툴은 헨리 루카스와 함께 저지른 사건으로 종신형을 받았고요. 1996년 간암으로 사망했어요. 마지막 용의자. 이 사람도 유명하죠. 미러키의 살인마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제프리 다머입니다. 예전에 제가 최악의 살인마라는 콘텐츠를 잠깐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해당 영상 링크 여기다 해둘게요. 누르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제프리 다머는 주로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수법도 굉장히 잔인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담이 머리만 발견됐기 때문에 경찰은 아담 월시의 사건이 이 제프리 다머의 숨겨진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력 용의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프리 다머도 수감 도중 1994년 다른 재소자랑 싸우다 죽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아담 월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모두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 월시를 데리고 사라진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지 못한 상태죠. 마땅한 증거는 없고 심증에 따른 유력 용의자로만 이 3명이 추려졌던 겁니다. 아담 월시가 사망한 지 27년이 지난 2008년 12월 16일 플로리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깜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던 아담 월시 사건의 진범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은 아담 월시를 납치하고 목숨을 빼앗은 범인으로 오티스 툴을 지목합니다. 1983년에 오티스 툴이 체포됐을 당시 집에서 아담이 실종되던 날 입고 있던 녹색 반바지와 샌들이 발견된 거거든요. 차 뒷좌석에서는 아담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도 있었지만 그때는 경찰이 오티스 툴이 워낙에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건도 수사하느라고 이 중요 증거품이 될 수도 있었지만 신경 쓰지 못한 거예요. 놓친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1996년에 간암으로 사망하기 직전 자신의 조카에게 아담 월시를 납치해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지만 반항이 너무 심해서 아이가 어쩔 수 없었다며 다시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은 2007년 플로리다로 취임한 새 경찰서장이 아담 월시 사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로 사건을 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조사가 있었고 이렇게 범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범인은 이미 사망한 뒤였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범인이 누구인지만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사건 수사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경찰서장은 과거의 경찰이 많은 잘못을 했다. 아담의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면서 예전에 부실 수사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981년 존 월시 부부는 아들인 아담을 잃었어요. 하지만 다음 해인 1982년부터 1994년 동안 3명의 아이를 더 낳았습니다. 존 월시는 아들의 실종 사건 이후 호텔 관리 일을 그만두고요. 실종 아동지원센터에 집중합니다. 이후 방송 작가를 우연히 만나요. 그래서 1988년부터 아메리카스 모스트 원티드의 제작자 겸 진행을 맡게 된 거죠. 한번 사건을 겪어서인지 방송국에 올 때마다 어린 아들 둘을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2008년 12월에 열린 플로리다 경찰서의 기자회견에서 존 월시는 범인이 내 아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족의 삶을 파괴했지만 그 사람은 죗값을 단 하루도 받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만족한다.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다. 오늘로 내 인생의 한 고비가 끝나는 것이 기쁘다면서 자기 심경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끝났어요. 사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동 관련 사건에 늦게 민감해지기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어른을 공경하라 였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이를 보호하자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가 무사히 이렇게 어른이 된 이유는요, 어릴 때 내가 만났던 어른들이 나를 보호했기 때문인 거죠. 그거를 지금 내가 이 아이들에게 돌려줘야 그 아이들이 커서 노인이 된 나를 공경할 겁니다. 이러한 이제 순환이 돼야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동보호법을 만들고 미국 범죄자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연예인의 아들인 아담 월시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이나 지금 사시는 분이면은 시내 다니면서 이러한 글씨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월마트처럼 대형 쇼핑센터나 놀이공원에 주로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코드 아담이라고 글씨를 써놨어요. 코드 아담은 1981년 7월 27일 백화점에서 실종된 그 아담 월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도 중 하나입니다. 1983년부터 현재 미국의 550개 기업과 기관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이에요. 처음에 말한 대로 아이가 사라졌다고 인지되는 순간부터 약 10분 정도 주변 모든 매장이 폐쇄됩니다. 셔터가 다 내려와요, 일제히. 그 시간 동안 직원과 사람들이 실종된 아이를 찾는 제도죠.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길게는 못해요. 10분 정도의 시간만 줍니다. 이때 아이를 찾으면 경보는 해제되죠. 이 제도를 만드는데 존 월시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제도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10분 내에 코드 아담 경보 기간 동안 아이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찰 조사 시작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 경보가 또 있습니다. 앰버 경보라고 하는데요. 앰버 경보는 미국의 실종 아동을 대비한 비상 방송 대응 경보입니다. 실종된 아이의 신상을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매체에 속보로 띄우는 거죠. 이 경보 시스템이 만들어진 계기가 1996년이에요. 텍사스 알링턴에서 납치돼서 사망한 앰버 해거맨의 이름에서 유래된 거죠. 이런 식으로 띄웁니다.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어요. 앰버 경보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가 실종되면은 라디오나 TV, 고속도로에 이렇게 전자교통 상황 안내판, 지하철 전광판, 모든 매체를 통해서 실종 사실과 아이의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죠. 실시간으로 정보가 갱신도 됩니다. 범인을 알았을 경우 이동 위치 다 공개하고요. 차 번호까지 확인되는 모든 거를 전국에 뿌리는 시스템이에요. 앰버 경보에 관련된 사건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 링크에 둘게요. 누르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이번 아담 월시 사건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